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애저 랩 서비스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디모아의 손우두라고 합니다. 먼저 애저 랩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리고, 이제 목차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애저 랩 서비스에 대한 이제 뭐 개념이랑 컨셉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대 효과라든지, 혹은 애저 랩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실제로 안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되었던 사례들을 좀 제가 가지고 와서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 PPT 장표 외에 실제로 제가 이제 애저 랩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텍스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데모 환경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 PPT 이후에 대부분의 설명들은 제가 데모 환경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저 앱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나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나 이제 컨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애저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원격 데스크톱이라든지 가상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애저 앱 서비스는 결국 실습하는 환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애저 랩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부터 이제 랩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하거나 혹은 PC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학교 쪽에 여러 가지 뭐 PC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수업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혹은 과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보통 학교 내에서 PC들이 있는 이제 그런 실습실들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PC에 모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뭐 환경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좌측에 보시면 이 교육전 준비 사항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뭐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 전에 뭐 필요한 파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환경 변수를 뭐 수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준비가 필요한 게 이제 기존에 있는 전산 실습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 PC를 쓰다 보면 저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게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혹은 뭐 설치를 하다가 운영체제 혹은 뭐 PC 자체에 뭐 손상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켜지지가 않는다던가 혹은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뭐 컴퓨터가 뭐 부서지는 경우들도 간혹 존재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이제 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뭐 새로운 학기나 새로운 수업이 진행될 때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삭제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삭제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의 이제 대한 데이터들이 그 PC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우셔야 하는 경우들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PC를 포맷한다든지 혹은 PC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계속 필요하겠죠. 그리고 PC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매번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매 수업마다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수업을 하다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환경들을 이제 애저 랩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 원래 이제 각각의 PC마다 설치하셔야 되는 프로그램들,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물론 이제 뭐 솔루션이나 혹은 뭐 특정 뭐 프로그램이나 툴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별도로 하지 않고 애저 앱 서비스의 이제 이 템플릿 VM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대표 VM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대표 VM을 하나 제공이 되는데 그 대표 VM 안에 필요하신 것들을 모두 설치하시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뭐 준비 파일이 있다면 준비 파일이라든지 혹은 뭐 주의사항들을 뭐 배경화면에 적어 놓는다든지 적용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이 템플릿 VM이라고 하는 거에 설치를 한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템플릿 VM을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VM 안에 모두 설치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30명이다 라고 하면 그냥 30대를 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제를 시켜서 각각의 학생들이 한 대의 PC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동일한 스펙으로 가상 환경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쓰는 시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쓰지 않는데 비용이 클라우드다 보니까 계속 켜져 있어서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뭐 학생들이 너무 이제 무제한적으로 뭐 시간을 써서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뭐 사용하지 않을 때 VM을 이제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이따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이제 관리적인 포인트에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관리자가 이제 실습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라든지 혹은 이런 환경 세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제 애저 기반의 PC 실습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이 템플릿 VM이라고 하는 곳에 미리 환경 세팅을 다 하셔서 이 템플릿 VM을 이제 애저 내에서는 이제 퍼블리시 이제 게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제를 통해서 이 템플릿 VM에 세팅된 환경과 동일한 VM들을 여러 대 만드시는 거죠.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그리고 학생들은 그 각각의 PC 한 대씩을 이제 PC라고 하면은 뭐 온프레미스 컴퓨터니까 이제 한 대의 VM들을 각각 이제 접속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VM에는 본인만 접속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용으로 PC가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쌓이고 혹은 뭐 포맷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개개인이 이제 각각의 PC를 가져가기 때문에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앞서서 앞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기존의 PC 실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PC가 뭔가 장애가 난다던가 혹은 문제가 생겼다던가 혹은 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정말 장비가 노후화돼서 뭔가 변경이 필요한다, 이제 새로 구매를 해야 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PC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솔루션이나 툴을 사용하면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지만 실습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에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습실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 실습 PC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실습실에 직접 PC에 가서만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한된 장소라든지 뭐 제한된 시간에만 그 PC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제를 뭔가 해야 된다. 혹은 집에서도 뭔가 이런 과제라든지 개개인이 뭔가 실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아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PC가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때 그런 이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지보수나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리셋에 대한 기능들도 있고 혹은 동일한 환경의 VM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제공해 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애저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지금 이제 윈도우즈 11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그러한 OS들이 계속해서 최신화되고 업데이트된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좀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GPU라든지 혹은 코어나 뭐 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다 보니까 한번 사면 좀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라든지 증설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저사양 PC에서도 이 원격 환경에 있는 어떻게 보면 VM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최신 뭐 큰 환경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게 고사양 PC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GPU가 없는데도 이제 GPU가 있는 VM에 들어가서 이제 뭐 GPU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랩 서비스는 이제 다 마우스 클릭으로 간단하게 배포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홈페이지 하나 통해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쉬운 배포라든지 손쉬운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좀 보시면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실습 환경은 직접 실습실에만 가야만 이제 실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원격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접속된다면 뭐 모바일로도 가능하시고 혹은 뭐 데스크톱에서도 가능하시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도 모두 이제 접속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은 들어가서 이 실습 PC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각각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뭐 이렇게 제한을 시켜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PC를 자동으로 온오프 한다던가 혹은 각각의 학생들에게 뭐 5시간의 뭐 실습 시간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PPT 장표가 좀 끝나고 이따가 실제로 데모 환경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저 랩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인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제 데모 환경에서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 VM을 통해서 복제하기 때문에 모든 VM들, 이제 모든 원격 데스크톱 환경들이 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양이 낮은 PC에서 접속을 하든 뭐 고사양의 PC에서 접속을 하든 인터넷만 잘 돼 있으면 이 원격 데스크톱 환경에 들어가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성능의 VM을 모두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의 PC 원래 로컬 PC에서 이제 뭐 USB나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원격 환경에서도 USB라든지 혹은 그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하는 PC의 뭐 드라이브라든지 그런 것도 모두 연결해서 VM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M이 당연히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는 그 학생이 PC를 한 대 할당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는 계속 남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OS에 대해서도 뭐 만들고 삭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정이나 사용자는 제가 데모 환경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1번, 2번은 당연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뭐 사용하는데 뭐 끄지 않았다던가 혹은 학생들이 뭐 켜놓고 뭐 다른 걸 한다던가 학생이 이제 뭐 제대로 끄지 않았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비용 과금에 대해서 어쨌든 고객 쪽에서 문제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이 자동 종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 키보드나 뭐 마우스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PC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런 옵션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관리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실제 데모 환경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 중에 이제 보통 코딩이라든지 혹은 뭐 디자인 관련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케이스였고요. 이 사용하셨을 때 학생들이 개개인 뭐 노트북으로 막 혹은 개개인 데스크톱 이런 걸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각각 모두 막 다른 환경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누구는 소프트웨어가 뭐 제대로 설치가 되고 누구는 소프트웨어 설치가 뭐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시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통일시켜서 그냥 다 학생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셨던 이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수업 시간에 맞추셔서 직접 학생들의 이런 가상머신 VM들을 직접 키시고 수업이 끝나면 직접 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과제를 해야 된다 혹은 학생이 뭐 집에 가서 실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직접 끄고 키시는 거 외에 학생들이 이제 별도로 자유롭게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 시간, 그 할당 받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었습니다. 사용하셨던 소프트웨어는 뭐 어도비라든지 아나콘다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 케이스도 사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컴퓨터과학과에서 수업을 하셨던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뭐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환경 변수라든지 코딩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필요한 뭐 설치 프로그램들, 뭐 환경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설정들이 뭐 좀 여러 개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다 아까처럼 각각 다른 환경들을 사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통일하고 동일한 성능으로 모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의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수업 시간에 맞게 VM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졌다가 시작과 종료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제 자동으로 되도록 구성을 했었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이제 뭐 과제 제출을 위해서 혹은 뭐 자유롭게 개개인 실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각각의 학생마다 10시간씩 그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뭐 파이썬이라든지 혹은 뭐 오피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사용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는 이거 말고도 뭐 시험 보실 때 이제 사용하셨던 케이스도 있고 뭐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그냥 사례를 제가 2가지 정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장표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좀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설정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앱 서비스가 이제 총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최신 버전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애저에서 실제로 애저 랩 서비스를 생성한 상태이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 이러한 랩 설정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 종료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상태에서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 키보드나 마우스에 입력이 없을 때 혹은 뭐 CPU라든지 메모리나 이런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가상 머신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의도치 않은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키보드나 마우스만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두 개에서 옵션을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 끊기 시 종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뭐 VM에 접속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 종료하지 않고 이제 원격에 대한 접속을 그냥 끊을 수가 있는데 XP 버튼 눌러서 그냥 끊을 수가 있는데 저희 브라우저 이제 종료시키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료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뭐 쓰려고 이 원격 데스크톱을 켰는데 이 VM을 켰는데 뭔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한다고 깜빡해서 안 들어간다던가 혹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접속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이제 VM을 종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다 조정해서 최대한 이제 비용적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이미지 쪽을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윈도우즈 11이라든지 뭐 윈도우즈 10 그리고 뭐 다양한 OS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뭐 CentOS, 뭐 우분투 혹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된 윈도우즈 11, 뭐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0 프로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지금 이제 21H2 좀 이제 최신 버전 쪽을 사용하고 있죠. 계속 업데이트되는 버전. 아마 22H1 버전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놨는데 그리고 뭐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서버 이런 서버들을 이런 이제 OS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윈도우즈 버전도 좀 더 최신 버전이 보시면 22H2 이런 버전들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뭔가 이제 변경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애저 랩 서비스에서는 계속해서 최신화된 버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료 이미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들은 별도로 이제 비용이 과금되겠죠. 그리고 애저 컴퓨팅 갤러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필요하면 아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제 접속하는 실제 학생들 쪽의 이제 화면인데 보시면 이렇게 도움을 클릭하면은 이제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뭐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뭐 문제가 생겼다던가 혹은 뭔가 질문이 있다던가 했을 때 여기 물음표를 눌렀을 때 연락처가 나오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요 labs.azure.com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제가 아까 마우스 클릭이나 뭐 이런 걸로만 이제 다 배포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통해서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모두 배포를 하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랩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보시면은 윈도우즈 11에 대한 랩도 하나 제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리눅스를 쓰는 우분투 랩도 제가 하나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랩도 생성하실 때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새 랩을 클릭해서 하나 생성하는 거를 뭐 간단하게 보시면 생성할 때도 어려운 거 없이
이 가상 머신의 크기라던가 성능이라던가 그런 것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새 랩을 클릭해 보시면 이 랩 이름은 이제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요 윈도우즈 11 우분투 20.04 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컴퓨터 랩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가상머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우분투라든지 윈도우즈 10이라든지 이런 걸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원격 데스크톱, 이 VM의 실제 성능을 나타내는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코어라든지 4코어를 쓰실 건지 8코어를 쓰실 건지 램을 4기가를 쓰실 건지 8기가를 쓰실 건지 물론 이제 이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물론 이제 비용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GPU 머신러닝에 많이 활용되는 GPU라면 컴퓨팅 혹은 디자인 쪽 뭔가 이제 3D라든지 어떤 뭐 이런 GPU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이 GPU 시각화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애저 랩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환경의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을 선택하셔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접속을 해서 화면이 아무래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까 접속할 때 PC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접속할 때 계정이랑 암호를 통해서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계정하고 암호를 사용자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관리자분이 만드실 때 다 지정을 하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걸 로그인할 때 이 계정 통해서 이제 로그인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관리자 권한을 주지 않고 사용자 권한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래 옵션에 비관리자라고 해서 보시면 관리자가 아닌 계정은 이제 학생들 계정은 뭐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한다던가 혹은 뭐 변경한다던가 이런 걸 이제 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좀 내려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 권한을 같이 주셔도 되고 혹은 아예 따로 학생용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서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용 계정은 뭐 스튜던트로 해서 새로 하나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호를 각각 모두 별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모든 VM들에 대해서 암호를 똑같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암호를 공통 설정을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처음 이 가상머신의 이제 VM에 들어갈 때 각각의 학생들이 다 개개인의 암호를 지정하고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통 암호를 설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건 학생들이 이 계정 통해서 처음에 어차피 각각 계정, 서로의 계정을 통할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상머신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들이 개개인이 이렇게 만약에 요 시간을 10시간을 받았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 집에 가서든 혹은 뭐 핸드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학생들이 요 10시간 동안 각각 개인에게 할당받은 10시간 동안 인터넷만 있는 환경에서 언제든지 이 VM, 원격 데스크톱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돼 있다라고 하면 뭐 집에서 들어가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든지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간을 뭐 적게 주실 수도 있고 10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3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뭐 이제 만들고 나서 관리자가 다 변경이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뭐 옵션들, 자동 종료에 대한 시간 혹은 선택,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다 변경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 안에서 이제 이 홈페이지 안에서 버튼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버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가 되는 템플릿 가상 머신을 이제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미리 관리자분이 뭐 오피스랑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코드가 설치된 이미지를 아예 만들고 처음부터 아예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템플릿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혹은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 다음에 배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성하시면 그냥 기본 OS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문 기본 OS만 생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면 바로 생성이 되시고요. 보시면 한 15분 정도. 그래서 관리자분이 뭔가 새로 랩을 PC가 만약에 뭐 고장 났거나 혹은 새로 만약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셔야 된다거나 하실 때 이렇게 빠르게 좀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뭐 하드웨어도 필요할 수가 있고 혹은 뭐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다 변경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새로 배포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윈도우즈 11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클릭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템플릿 관리자분이 이 템플릿에 접속하셔서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정하고 설치하고 바로 배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윈도우즈 11 프로로 21H2 버전으로 생성을 했고요. 4코어 8기가의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IP.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윈도우즈 11이라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관리자가 여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VM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걸 설치하시면 되고 이 get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아까 제가 복제와 같은 의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et을 클릭해서 복제할 수량을 입력하시는 거죠.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 가상머신 풀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대만 일단 복제를 했는데 복제한 한 대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저는 지금 뭐 학생이 한 대 뭐 할당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 제가 제 계정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이 가상머신을 쓰고 있으면 여기서 중지된 상태가 아니라 실행 중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제가 보시면 이 계정이 이제 아까 제가 등록했던 계정인데 제가 뭐 시작을 해보면 여기에서도 관리자 화면에서도 이제 학생이 이 VM을 실행 중이다. 이런 것도 이제 곧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킨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곧 화면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아까 제가 10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자 할당량 시간이 10시간인데 이 10시간 중에 사용자가 뭐 집에서 1시간을 썼는지 혹은 뭐 2시간을 썼는지 이런 것도 관리자 입장에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생이 막 여러 가지 뭐 파일들을 뭐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혹은 뭐 VM 안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데 뭐 정말 PC가 완전히 뭐 망가져서 아예 접속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시 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화살표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최초에 복제하셨던 그 상태 그러니까 이 템플릿에서 지금 이제 실행됐네요. 템플릿에서 최초에 이거를 배포하셨던 상태 그 상태로 이제 리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 긴급한 문제가 나더라도 리셋을 시키면 학생들 VM이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 제가 접속하는 것도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연결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그냥 창 하나가 생기고 이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해서 이 화면에서 이제 바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학생들도 이 버튼 클릭하고 여기서 이건 우분투지만 아까처럼 이제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 되고 그 다운로드된 파일에서 아까 뭐 설정했던 랩 만들기 때 보여드렸던 뭐 계정이라든지 암호만 입력하면 이렇게 각각의 할당받은 개인의 이제 데스크톱으로 접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VM이 켜지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저는 윈도우즈 11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11 PC가 하나 할당돼서 안에 소프트웨어를 제가 설치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기본 OS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PC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PC는 인터넷만 되어 있으면 아무 데서나 이제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는 지금처럼 여기에 들어오셔서 오피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신 다음에 배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 가상 머신에 이제 각각 개인의 할당을 받아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만 이제 조금 메일이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메일이 필요하진 않지만 관리자분이 뭐 임의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5365를 오피스 365를 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의 오피스 365 메일을 등록해 주신 다음에 요 등록 링크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런 제가 넣었던 이런 이메일들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가상 머신 중에 하나를 학생들이 다 개개인이 할당받을 수 있는 거죠. 할당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당된 이메일 혹은 할당된 이름들이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쪽에서 이제 이 등록 링크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이메일 이제 사용자 추가를 눌러보시면 학생들의 이제 뭐 오피스 365 이메일을 이렇게 뭐 핵마다 이렇게 뭐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메일이 만약에 추가하시는 게 한두 개라고 하면은 그냥 직접 뭐 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 사용자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CSV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개 메일들이 등록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다 할당량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개개인이 이제 뭐 자유롭게 뭐 집이든 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뭐 10시간을 주셨다가 12시간을 주신다던가 이러한 시간들을 뭐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특정 학생이 만약에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특정 학생한테만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꼭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학생이 데이터를 아직 다 못 빼서 뭐 데이터를 좀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뭐 직접 켜주실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혹은 이런 식으로 이 학생만 클릭해서 시간을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 더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시나리오 중에 수업 시간이 보통 이제 정해져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한 수업 시간 일정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매주 뭐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뭐 오후 12시까지 만약에 수업이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예약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걸어서 시작되는 시간, 뭐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놓게 되면 2023년 이제 보시면 2월 20일까지는 매주 이 목요일마다 혹은 뭐 매주 수요일마다 혹은 뭐 화수목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이 정해진 시간에 계속 자동으로 시작되고 종료되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시작되고 종료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따로 해두실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리자 화면에서는 목요일마다 오후 4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삭제하고 당연히 수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중지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VM을 안 끄고 뭔가 이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잘 안 쓰는 시간인 새벽대 시간대라든지 혹은 뭐 저녁 시간대라든지 그럴 때 자동으로 종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종료 옵션을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기능은 이제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고 보시면 아까 설정에서도 그러한 자동 종료에 대한 옵션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6분, 이렇게 2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너무 짧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변경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러한 랩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조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뭐 만약에 한 번이라도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GPU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 쪽에 이제 자원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제한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에서 뭐 쓰신다거나 뭐 툴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도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GPU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사실 한국 쪽에서는 사용이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근데 뭐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단순하게 실습 환경을 뭐 구성하고 실습 환경을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컴퓨터 갤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윈도우즈 11에서 뭐 여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뭐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뭐 파이썬이 만약에 이 안에 설치되어 있으면 뭐 다음에 랩 만드실 때도 이 이미지를 그냥 기반으로 해서 바로 또 다른 랩을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 이 컴퓨터 갤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면 이미지화 시켜서 그 이미지를 다시 또 다른 랩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다시 다른 랩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편한 복제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반적인 기능들은 제가 좀 데모 환경들을 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PPT로 돌아와서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거의 없어서 뭐 학생 화면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도 똑같이 labs.azure.com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보면 각각 학생들이 할당받은 이런 가상 머신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이제 이 10시간에 대해서 본인도 얼만큼 썼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 파란색 바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얼만큼 썼는지 뭐 이렇게 바 형태로 확인을 한다던가 혹은 이 숫자로 뭐 10시간 중에 1시간을 썼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학생들 본인들도 이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시작이나 중지를 활용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애저 앱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설명들은 다 드린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애저 앱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